안녕하세요. 비폭력 대화 MBC 시리즈 13회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생활 적용 편으로 어, 부부관계에 대해서 MBC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드디어 중요한 게 나왔네요. 부부관계. 이 사실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뭐라 그러나 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역설적이게도 살아가는 사람과의 소통이 때로는 가장 어려워요. 너무 가까이서 오히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감정이 더 격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배우실 내용들을 잘 적용하신다면 더욱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저희가 살다 보면요, 선생님, 부부 사이에 사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부부 갈등의 대부분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잖아요. 예를 들어 설거지, 빨래, 육아 분담 같은 것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비폭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당신은 맨날 설거지를 안 해요." 라고 했다고 우리 가정해 봐요. 그러면 남편은 어떤 느낌일까요? 일반적으로 남편들의 반응은 "아 귀찮게 하네. 나도 바빠." 이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하기가 쉽죠. 하지만 MBC로 접근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 남편이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요. "아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답답했구나. 혹시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내에게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 주는 거죠.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하, 그래요?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음. 혼자 다 하는 게 힘들어서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당신도 이 집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남편도 "아 내가 소외감을 느끼게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좋은 분은 미안해. 파트너십이 중요한데 이렇게 어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와, 이거 대화가 전화가 완전히 다른 대화가 됐네요. 네, 그렇죠. 핵심은 상대방의 비난 뒤에 숨어 있는 욕구를 찾는 거예요. "맨날 설거지를 안 해." 라는 말 뒤에는 "당신의 관심을 원해. 함께하고 싶어. 존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이런 아름다운 욕구들이 숨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른 상황들도 혹시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육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내담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당신은 아이한테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한 그 아내의 말 뒤에는 "아이와의 연결감을 원해요."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함께 돌보고 싶어요."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이걸 안다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나도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협력적인 접근이 가능해져요. 예, 선생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감정이 막 격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격해지는 경우가 있죠. 감정이 격해질 때는 스탑 해서 멈추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두 사람 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잠깐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할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욕구를 찾아본 다음에 다시 대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혹시 갈등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비폭력 대화 MBC는 갈등 해결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감사 표현을 할 때 비폭력을 사용하면 정말 달라져요. 아, 감사 표현이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일반적인 감사는 고마워요, 고마워, 잘했어, 잘했어요 정도로 좀 단순하다면 MBC의 감사는 구체적인 관찰과 느낌, 욕구를 포함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당신이 내가 피곤할 때 설거지를 해 줬는데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었고 배려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뻤어. 고마워. 소중하게 여겨 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 그렇게 들으니까 이 뭐랄까 정말 확실하게 더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더 많이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취약함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아, 예? 죄송한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선생님. 취약함을 나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 상처와 같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예로 들어서 오늘 회사에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아, 너를 실망시킬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나누어 봐. 이렇게 솔직함과 어 솔직함으로 다가간다면 친밀감을 만들어 줘요. 더 많이 깊어지겠죠? 예, 선생님.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사실 이런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낸다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무서워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의 취약점을 보인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처음에는 참 무서워요. 그쵸? 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따뜻하게 받아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상대방도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서로의 약한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아마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예. 상대방이 그걸 따뜻하게 받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5분씩 서로에게 감사의 일 한 가지씩을 MBC 방식으로 나눠보는 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단순히 어떻게 지냈어? 라고 감정에 집중해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런데요, 선생님. 더 깊은 대화를 위한 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혹시 요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 있어? 라고 물어보거나 우리 관계에서 좀 더 바라는 게 혹시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질문들은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서 진짜 마음을 나누게 해주는 중요한 대화 기법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대답할 때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런데 이게 듣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깊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어주는 상대에게
깊은 애정을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어, 내 느낌을 받아들여 주는구나 하고 마음이 열려요. 이때 조언하려고 하거나 해결책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 사실 부부라도요. 이게 서로 욕구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욕구는 어,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원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선 각자의 욕구를 명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만나서 지금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연결감을 느끼고 싶구나 라고요. 그리고 나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30분 동안 산책하고 올 테니까 다녀와서 함께 차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이야기하면 어떨까라고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둘 중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둘 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부 간에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내담자분들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세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당신은 안정감이 필요하구나. 한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현재의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서로의 욕구를 인정하는 거죠. 예, 서로 욕구를 인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예산을 정해서 두 사람의 욕구를 모두 고려해서 예산을 짜보는 거죠. 예를 들어 매월 이만큼의 금액은 저축하고 일정 금액은 현재 즐길 수 있는 데 쓰자. 요거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또 중요한 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 결국에는 서로 이 대화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이 성격 차이는 어떻게 다뤄갈까요? 네, 똑같아요. 성격 차이도 MBC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즉흥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계획성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자유로움과 유연성을 재미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나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겨라고 서로가 인정하는 거죠. 예, 서로 그렇게 인정을 한 다음에 이 조화를 그다음에 어떻게 이루게 되죠? 찾아봐요. 이번 주말에는 계획이 없이 적극적으로 보내고 다음 주말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보내보자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의 방식들을 경험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서 배우게 되고 새로운 균형점도 아마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돼요. 예, 그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보면은 가족 행사나 친척 관계에서도 이게 의견이 다를 때가 참 많잖아요. 네.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민감한 네. 부분이죠. 한 사람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에도 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가족과의 연결이 소중하구나. 중요하구나. 나는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해."라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또 나머지 어 다른 주말은 선택을 다르게 하자.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아. 이 결국 보면 핵심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네요. 정확해요. 차이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다양성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달라서 더 완전해진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차이가 오히려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팀이잖아요. 예. 선생님 오늘 내용이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다행이에요. 부부 관계에서 비폭력 대화 MBC를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갈등이 비난에서 어 그 안에 숨어 있는 욕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은 맨날"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욕구가 숨어 있다라고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밀감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사와 나의 취약점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서 진짜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욕구의 그 차이를 문제가 아닌 다양성으로 보는 거예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 함께 여행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기는 애가 아니라 둘 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거죠. 예. 이번에는 부부간에 적용하면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실 건가요? 부부 다음에는 아시죠? 네. 네.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녀 아, 관계에서 비폭력 대화 MBC를 어떻게 다루는지 연습해 볼 거예요. 아이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다면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배워 볼게요. 지금부터 매일 감사한 일 하나씩 비폭력 대화 방식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